7월 6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7월 6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강금 1194일째입니다. 1194일째. 오늘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뭐냐면요.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해가지고요. 허평한 국군 전 기무사령관이 우리 공화당 이번 전당대 대의원 의장이시죠. 대한민국 자유파의 상징이고 또 태극우파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이 군인의 상징이신 허 장군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오늘 대통령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1시간 정도 늦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11시 30분부터 최고위원 회의를 또 개최하고 아마 방송 시간이 아마 12시 한 45분경에 끝난 것 같습니다. JBC 뉴스가 12시 방송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들어와 버리면 또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제 방송보다는요. 라이브로 진행되는 살아있는 방송을 더 보기를 바랍니다. 뭐 저야 맨날 똑같은 하던 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공화당 이 방송 많은 유튜브들이 오늘 우리 공화당 또 제2기 지도부 출범하는 첫날입니다. 첫 지도자 회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그 방송을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낮에는 조원진 대표와 또 2기 지도부들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또 참배를 하고 뭐 그런 모습들, 뭐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참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이제 저는 허평한 장군님이 가슴에 자꾸 이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 장군님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제 저녁에는 또 한 분은 또 몇 분은 또 정말 눈물이 난다라면서요. 허 장군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JBC 뉴스는 뭐 웬만하면요, 뭐 여러분들 뭐 상당히 힘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뭐 후원을 좀 해다 주십시오라 말 안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제가 좀 뻔뻔스럽게 여러분들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허평한 장군님에 대한 좀 이래 도움을 줄 수가 없나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뭐 일일이 다 허 장군님에 대한 어떤 후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요. 공식적으로 허평한 장군님 저 계좌번호입니다. 국민은행이고요. 307-001-04-044937입니다. 뭐 제가 이제 몇 번 확인했는데요. 계좌번호를 혹시라도 뭐 이 수신인이 허평한이라는 이름 떠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보내지 마세요. 아마 뭐 제가 몇 번 확인했기 때문에 저 계좌번호는 맞을 것입니다. 저 계좌번호는요. 허평한 장군님 이 가족 허락하에서 제가 무리하게 계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도울 수 있는 거는 제가 대신 병원에 입원해 주는 거 그렇다고 입원해 준다 해가지고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좋은 환경, 또 좋은 약물 치료, 보다 더 좀 이래 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우리가 장군님이 좀 빨리 좀 일어날 수 있게끔 그 외에 어떤 물질적 지원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뻔뻔스럽게 허 장군님을 이렇게 도와줍시다라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솔선수범으로 저도 저 장군님한테 제일 처음 저도 이제 좀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저한테 원체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허 장군님이 다시 일어나셔야 되고 일어나시는 게 다시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원체 군인으로 강인하시고
또 원칙주의자이시고 남한테 신세를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저하고 같이 밥을 먹더라도요. 어느 새 가면 또 저기 가서 또 이 뭐 식당 미리 가가지고 계산을 다 와요. 확실하는 말들이 아이고 양반아 뭐 밥 한 끼 먹는데 뭐가 이게 뭐 그렇게 뭐 내가 그러면 되지 하면서 인정도 많으시고 넉넉하시고 아마 허 장군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요. 허 장군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공화당도 지금 만들어졌을까요? 지난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허 장군님 같은 분이 있었고 또 조원진 대표 함께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해 8월 30일 날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공화당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작했던 분이 예를 들어 다른 분이라 모르는데요. 그 시작하셨던 분이 허 장군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허 장군님이 쓰러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허 장군님이 무슨 병명으로 쓰러지셨나고요? 인트로 듣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 장군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었습니다. 뇌경색. 언제 쓰러졌냐고요? 7월 1일 날 아침에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119 긴급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상태가 뭐 여러분들 어제 JBC 뉴스도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고 또 이래 사진만으로 볼 때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세요. 물론 이제 이 장기 입원 치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이 있다 그러면 저 쓰레기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기둥을 근데 허 장군님은 다시 일어서실 겁니다. 왜? 그러니까 장군이시죠. 군인이시죠.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가로를 하셨으면, 가로했으면 이렇습니까? 허 장군님이 전당대 의장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제가 이 다른 뭐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상당히 알찼고 알곡지였습니다. 그만큼 이 전당대회 준비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허 장군님이 지난 4.15 총선 전에 대한민국 전국을 제가 한 15,000km 달렸는데요. 허 장군님은 한 6만 7만 km를 달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고 단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잠도 이 호텔 같은 좀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데 가는 게 아니고요. 소위 뭐 여간방 같은 시골 같은 경우는 하루 잠자는데 3만 원짜리 주무시고 다니시고 계속 도셨습니다. 목이
목이 다 쉬어셔가지고 제가 허 장군님한테 장군님 괜찮습니까?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장군님 하시는 말씀이 정 대표 내 하나 쓰러져도 상관없다.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켜야 되지 않냐고 라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다니시면서 늘 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또 조원진 대표의 당선과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한 어떤 진상을 또 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특히 이제 자유통일을 꿈꾸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허 장군님이 어떤 그 스리스타 출신 아닙니까? 또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이시고 그러면요 노후는요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연금 많이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뭐 어떤 대한민국 뭐 자문그룹 고문격으로 국가 경제 안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때 그분 수익이요 넉넉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허 장군님이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사시는지. 장군님 그 차가 그 아주 소형차입니다. 소형차요. 사실 그 차를 타고 제가 뭐 같이 이 서울 시내는 돌겠는데요. 지방 국도를 달리면 불안합니다. 차가 그냥 내려앉을까봐. 장군님은 막 그냥 야,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나 정 대표 이러면서요. 장군님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또 되도록 차를 안 타십니다. 항상 강화문에서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이제 놓으시면 이 KT 그 빌딩 앞에서요 마을 버스를 탑니다. 마을 버스가 타면 이제 이 청와대 뒤쪽으로 넘어가는 마을 버스인데요. 그 마을 버스를 항상 타고 다니십니다. 버스를 타고 버스 탈 때 엄청나게 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장군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강화문에 가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군님이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건넙니다. 세종문화회관 건너면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제 횡단보도를 하나 더 건너야 되는데요. 그럼 항상 맞닥뜨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장군님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제가 정 대표 잠깐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종대왕 그 동상 앞에 가가지고요. 이래 한 1분 정도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시고요. 세종대왕님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라고 항상 그런답니다. 항상. 아침에 오실 때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또 인사를 하시고 또 대구로 가실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한 번 정도 목격했다 그러면 그냥 뭐 장군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러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묵념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참 털털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뭐 그 당시 군대 생활하면요 뭐 스리스타 정도 되면 웬만큼 똘똘한 집안채 뭐 강남에 예를 들어 뭐 이래 뭐 재테크 이게 안 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하게요. 안 그래요? 지금 똥별들 보십시오. 똥별들. 하지만 장군님은요 청결한 그 자체입니다. 전혀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정 대표 군인이 아무리 장군도 월급 받고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가 등. 만약에 예를 들어 뒷구녕에서 돈 챙겼다 그러면요 장군님이 저를 사시겠습니까? 더욱이 지난 2016년도 탄핵 정국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래도 허평한 장군님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부터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어찌 보면 조원진 대표보다 훨씬 앞전에 태극기를 들고 놓으시고 또 조 대표 합심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 일념으로서 한 분은 국회의원이시고 한 분은 전국군 기무사령관으로서 두 분이 딱 일심하셔가지고 나라를 바로 이래 같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없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벌써 날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전당대 와 이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 허평한 장군님이나 조원진 대표가 이 대한민국에 저는 자청용 우백호라고 합니다. 그 두 분을 보면 그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청용 우백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삼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암흑의 시대를 만들더라도요. 절대 두 분의 그 빚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허 장군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 장군님이 저한테 아마 허 장군님이 서신 건지 아니면 허 장군님이 대충 이제 이렇게 하시는지 문자가 왔습니다. 허 장군님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그리고 면회는 안 된다, 면회는 안 되고 하면서 이제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71년도에 육사 2학년 여름 휴가 때 선친께 이민족을 평화통일시키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 38년의 군생활 내내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평화통일시킬 것인가를 공부하고 고뇌하고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2018년 예편하고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와 승리하는 강군이라는 두 책을 출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 안보를 심어주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이연이고 불법이며 자유대한민국 탄핵이며 저분이 탄핵되면 촛불이 집권하고 자유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으니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싸워 지키자는 글과 연설을 하며 애국 국민을 일깨우는 데 노력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흩어지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모아 조원진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창당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전당대 의장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던 중 7월 1일 아침 내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7월 4일 당대회와 7월 5일이 아버님 탄신 100주년 추모비 개막식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난리벼락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는 그 장군님 그 어떤 현재 상태를 장군님이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그는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국민들에게도 제 근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오늘 10시 38분에 이래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평한 장군님 그 부친 100주년 추모 그 추념비도 저렇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 조상 재산도 잘 모셨고 또 가난했지만 여전히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님이 다리 장애의 몸으로 농기구 치사 도구 어구를 타고 부진하고 정직하고 또 술 먹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피포종 서지 말고 형제 친지 이웃 간에 잘 지내라고 가르쳤고 어머님이 인자하셨고 또 이런 공덕, 그래서 우리 팔남매들이 잘 이제 컸다라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모두 성공해서 다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 음력으로 5월 13일입니다. 아버지 100세 탄신날 아들 평안서다 해가지고 허평한 장군님이 저 추모비 해가지고요. 같이 이제 JBC 뉴스에 저한테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저 병실에서 누워 있는 저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이제 이래 보내왔는데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거 계속 읽는 순간부터 상당히 막 마음이 찡해가지고 지난 6월 25일 날 허평한 장군님이 서울 현충원에 가셔서 위에는 이제 긴 장문을 방명록에 서셨고, 뭐 6월 25일 작년이죠. 박근혜 중 용역 깡패들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장군님이 애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장군님이 몸이 쾌유한다고 기도를 뭐 100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는 100일 기도도 해드리고 싶어요. 또 정말 뭐 제가 헌신을 해서라도 장군님이 빨리 몸이 교체된다 그러면 제 어떤 정신의 일부 또 육체의 일부도 드리고 싶고, 이 정도로 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장군님의 어떤, 사실 제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장군님은 자존심 하나로 이래 버티시고 자존심 하나로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 아닙니까? 강인한 군인 정신. 근데 제가 허평한 장군님 국민은행 저는 계좌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근데 저는 제가 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요,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이 투쟁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분한테도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땡큐 조원진, 땡큐 허평한, I love 허평한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조원진 대표도 상당히 허 장군님을 존경하고, 뭐 또 전당대회에서도 그때 밝혔듯이 큰형님이시다, 우리 큰형님이 쓰러지셨다 해가지고, 허 장군님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큰형님이시자 아버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저분은 저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이 꺼져가는 자유 대한민국, 오늘 조원진 대표 이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좌파 독재 정권 시대가 이제 암흑의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암흑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는요, 결국은 암흑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것은 태양이 뜨는 겁니다. 빛입니다. 태양급 빛이 암흑의 시대를 종식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빛은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허평한 장군님과 조원진 대표 그 두 분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 또 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애청자분들과 자유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암흑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요, 그 암흑의 시대는 반드시 이 밝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런 최고위원들의 얘기도 제가 경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제 한근영 최고위원도 또 조원진 대표도 허 장군님의 어떤 건강한 쾌유를 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써서 이 허 장군님이 이렇게 쓰러지셨고,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그 전당대회의 힘은 비록 이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언론들이 예면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바로 대한민국의 암흑의 시대를 빛의 시대로 바꾸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조 대표가 밝혔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제가 상세하게 좀 편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모든 분들이, 특히 이제 허평한 장군님이 빨리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허 장군님이 또 어떤 소식이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허 장군님에게 이제 문자를 몇 개 받았는데요. 허 장군님 허락 없이 이 국민은행 저 계좌를 올린 거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우리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 병은 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 저도 뭐 감정이 좀 찹찹하니까요. 말 계속 할수록 눈시울이 뜨거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